노무사님도 직원분을 채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노무사님들은 노무적인 문제가 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긴밀하게 협업하시는 노무사님 모시고 사업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세무사무실은 매달 사업자분들한테 급여 관련된 인건비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연말정산 이런 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노무적인 이슈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저희 연계된 노무사님하고 협업을 하고 있죠. 세무사는 세무 전문가에게, 노무는 노무 전문 자격사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노무 법무 지원금 이런 거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다현 로헨 컴퍼니 노무법인 인천 송도 지점의 김현수 대표 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현 로엔 컨설팅 노무법인에서 8년차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송도지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자문, 그리고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라던가 노동위원회 사건 있을 때 대리해드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노무사의 업무 범위 전반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장님들이 노무사님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하시나요? 요새는 뭐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라도 이제 노무 이슈가 있으면 다양한 원인으로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이슈가 있으면은 찾아주시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네. 노무가 꼭 필요한 것이죠? 노동법도 요새 많이 바뀌고 있고 근로자분들이 사업주분들보다 사실 노동법을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성향도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맞아요. 성향들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툭툭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못 하셔서 되게 이제 곤란해하시거나 당황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로자들이 뭔가 질문을 했거나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바로 응대가 안 돼 버리면 뭔가 잘못하고 있네 이 회사. 그러게요. 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시는데 바로 응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우리 자문노무사한테 확인해보고 답변해주겠다. 요 정도만 돼도 그럼요. 우리 회사가 좀 법률적으로 잘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신뢰관계 부분에도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노무사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가 네. 작지만 되게 중요한 디테일인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께서도 네. 사장님들 많이 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실 텐데 노무사님 관점에서 보셨을 때 네. 잘 나가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감정에 좀 잘 휘둘리시기보다는 차분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되게 감정 소모를 많이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판단이 흐려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 나가시는 사장님들을 보면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 기준을 확인을 해서 순리대로 좀 처리를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무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노무든 세무든 잘 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면은 차가운 뇌와 이제 노무적인 이슈가 되게 그 감정적일 수가 있는 게 네. 직원분들은 항상 부대낌에 일을 하는 어떤 식구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감정적일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차갑게 판단을 하시고 네. 노무사님 검토를 다 짚어보시고 응하시는 것이 네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죠? 근로자라고 하면은 우리 식구고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너무 마음을 줘버린다던가 그러면 사실 더 실수하기도 쉽고 맞아요. 배신감 느끼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까지 이제 들어보시면 네. 이게 노무사님이 필요하시겠다 생각이 드실 텐데 보통 직원이 몇 명일 때부터 노무사님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근로자가 한 명만 있어도 노동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업하실 때부터 노무사를 찾아서 세팅 단계부터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요새는 되게 많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나 공휴일이나 뭐 법정 가산수당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적용해서 배제
배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해고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실 때쯤에 노무사를 찾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노무적인 이슈 때문에 사업장이 뭐 크게 잘못되거나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을까요? 아주 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뭐 노사 분규가 생겨서 노조가 생겼다. 근데 이제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와해를 하려고 한다던가 이러면은 사실 같이 상생을 하셔야 되는 관계인데 그쵸. 대립하는 구도로 이제 전환이 대립을 되면서 그러면서 좀 망해가는 과정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쵸. 배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현타가 와가지고 사업을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요즘 임금명세서 굉장히 이슈잖아요. 예. 사장님들께서 용어 정리가 잘 안 되셔요. 급여대장,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이 세 개가 도대체 뭐냐?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네네네. 세 개가 무엇인지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임금명세서 이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임금 명세서라는 거는 미 교부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오는 의무사항이 맞아요. 유사 용어로 임금 대장, 급여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임금 대장, 급여 대장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금 대장과 임금 명세서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임금 대장은 근로자 전 직원의 뭐 이름, 입사일, 각 수당들 그리고 공제 항목들 그리고 이제 총 이제 세후 지급액 네. 이런 것들이 한 장으로 매월 정리가 돼서 나오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이제 세무 인건비 신고도 그렇죠. 들어가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임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한 명당 근로자 이름, 뭐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그리고 뭐 사대보험 빠지는 거 소득세 얼마 빠져.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았다. 요 명세가 나오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서면 아니면은 전자 서류 이런 것으로 교부를 해주게끔 그렇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느끼기에 급여가 다 해서 얼마다가 아니라 네. 그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 명세인 거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단순한 수당 금액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 급여 있잖아요. 네. 뭔다던가. 인센이나, 그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정확한 산시까지 그 옆에다가 적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그거를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원천세 신고라든지 인건비 신고 이런 거를 다 세무사무실에서 해주시니까. 네. 그런데 못하게 그러니까 해석이 나왔죠. 네, 그래서 교부하는 거를 세무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못하게 지금 해석이 나왔는데 노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금 관련된 부분은 이제 노동법상 임금의 계산이나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노무사가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이제 올바르게 작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무는 세무 전문가한테, 노무는 노무 전문가한테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노무적인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기는 하시는데요. 협업을 해서 더 잘 아는 자격사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가 4대 보험 넣는 사람은 뭐 임금명세서 주는 게 뭐 오케이 뭐 네. 그렇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들도 임금명세서 줘야 되나요? 그냥 사업소득세 3.3%를 떼면 프리랜서다라고 보통들은 알고 계시는데 사업소득세를 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겨요. 3.3% 신고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도 썼다. 하지만 내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 맞춰서 출퇴근하고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라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부분은 이제 걸리는 부분, 네네 그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퇴직금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일했을 때 퇴직금 줘야 하느냐 그것도 그래서 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은 얘기로 임금 명세서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면 줘야 되는 것처럼 퇴직금이라던가 연차라던가 최저임금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도 명목이 뭔지와 달리 이제 실질이 뭔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네, 다 주어야 한다라는 네. 거죠. 네.
근로계약서가 필수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네. 왜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래서 사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맺으실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법에는 서면으로 주요 근로 조건을 적어서 근로자한테 교부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예 그렇게 법에 나와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라 라는 건 아니고 서면으로 근로자한테 줘야 된다. 이게 법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나왔을 때 발각이 됐다. 그러면은 보통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근로자가 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 노동부에. 조사를 해보니 법 위반 사실이 맞다. 이렇게 돼서 입건이 된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인 벌금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겠어요. 근로계약서는 필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초기 세팅부터 노무법인 끼고 같이 세팅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노무사님이 정말 꼭 필요하겠어요. 저 잘하고 있네요, 지금. 요즘 그 사장님들이 조금 활용하실 만한 네. 노무적인 지원금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노무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 네. 그게 조금씩 바뀝니다. 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지원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은데, 최근 몇 년간에는 청년과 관련된 장려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제 취업 애로 청년이라고 하는 실업 상태에 있은 지 뭐 6개월 이상이 된 이런 청년들을 이제 채용을 해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장려금이 있어요. 그 장려금이 요즘 좀 메인이니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고용을 창출해줬을 때 주는 지원금, 고용을 유지시켜줬을 때 주는 지원금, 뭐 고용을 안정화했을 때 주는 지원, 이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노무사나 좀 연락하셔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원금들이 설명이 쫙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네네.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나 구비 서류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자문 받으시는 노무법인이나 이런 곳에 질의를 주시거나 대행을 맡기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네. 그리고 혜택도 굉장히 쏠쏠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런 거 활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로서 그 한 8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네. 요 일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고 좀 보람됐었던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승패가 딱 나오는 게임보다는 합의나 화해를 이끌었을 때 오히려 더 보람을 더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생각나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작은 해운 회사였는데 한참 그 해운 경기가 엄청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리해고 이슈가 발생이 됐었고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데였는데 개국공신과 또 같은 리더급의 이분이 정리가 됐는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셨었어요.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근로자는 원하는 게 돈은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자존심의 상처, 나를 팽했다라는 거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이 컸었고 양측이 이게 서면으로는 의견 차이가 좁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뵙고 너무 이해한다. 근데 회사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분이 또 이제 리더급이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 있으셨던 거예요. 전 또 회사에 가서 이분이 사실 돈도 돈이지만 많이 상처를 입으셨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이분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분도 합의금을 적정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셔가지고 화해를 해서 양측이 다 만족한 게 끝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싸운다는 거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서로 상처예요. 그 과정 자체가. 싸우기도 전에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 최선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끝까지 결판을 내는 그게 오히려 더 이제 그 상처의 회복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도 직원분을 채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노무사님들은 노무적인 문제가 안 생기나요?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기는 그런 한데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서로 다 선수들끼리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뭐 분쟁까지 가고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아. 뭐, 네. 근데 너무 법인에서 노동법 안 지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기는데요. 요즘 전문 자격사가 좀 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무사님께서는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노무사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노무사 준비할 때쯤에는 노무사라는 거를 아는 분이 별로 없으셨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요? 네, 그래서 제가 오. 노무사 수험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 무신사안 들어갔다.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노무사라는 게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약간 무지성으로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거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행정관청이라던가 이런 쪽을 대하는 전문 자격사가 많지 양당사자 사이에서 조율의 역할을 하는 자격사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매력을 느껴서 노무사라는 게 나한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수험을 시작하게 되셨군요. 예. 노무사로서 이렇게 살고 계신데 직업 만족도는 어떠신지? 노무사들이 느끼는 만족도 중에서도 저는 되게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되게 불만족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제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사실 사람을 만나는 일을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거에 불편함이 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성격적으로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고 네. 그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잘 받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약간 프로 참견러요. 좋아요. 프로 참견. 네네네. 이게 오지랖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 사람이 이거를 물어봤지만 이것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네네. 막 설명 중 네. 얘기하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제가 즐겨요. 지금 되게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녀분이 지금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리고 자녀분이 만약에 엄마 나도 노무사 할래 라고 하면 시키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 자녀의 성격에 따라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하지만 소진될 때도 많거든요. 노무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은 업셋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화가 났거나 그쵸? 네. 뭐가 되게 배신감이 느껴졌다거나 뭐가 되게 억울했다거나 그쵸, 그쵸.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막 너무 바른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럴 수가 있어서 적당히 나 스스로도 좀 조절을 할 수 있고 적당히 내가 푸는 법도 알고 그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 자녀가 그러면은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세무사무실 이용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저의 소개로 노무사님과 통화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 기회에 저희 노무사님 어떤 분이신지 얼굴도 뵙고 그리고 간단한 노무상식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